안녕하세요. 마주척병원 정형외과 이승열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질환을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좀 힘든 주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굳은 살이나 티눈이 자주 박혀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깎아내야 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그렇죠. 굳은 살이 있거나 티눈인가 사막인가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피부과를 가시죠.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멀지 않은 곳에도 있어요. 여기 멀지 않은 곳에도 있으신데 그 내용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티눈이나 굳은 살이나 흔하게 생기죠. 흔하게 생기고 제거를 해서 완치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있지만 별다르게 불편하지 않아서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야 발만 주로 봐왔다 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다른 문제로 왔다가 제가 보고 이거 굳은 살 있는데 이거 안 아프세요? 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고 꽤 많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저게 왜 생겼겠구나 보이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발이라는 조직은요, 땅을 딛고 걷고 하는 데 있어서 압력 분산이나 압력을 흡수하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이런 충격을 흡수하고 압력을 흡수하는 이런 구조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의 반증이 있는 경우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덜 가고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 요 아래쪽으로 굳은 살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발가락은 어떨까? 보통 요즘 이제 우리 뛰시는 분들 많죠. 러닝이 인기가 있어서 많이들 뛰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요즘에는 이제 이 발가락 사이사이 이런 데 사이사이에 이제 굳은 살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제법 늘었습니다. 제법 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해서 잘 못 뛴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몇 달에 한 번씩 깎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손톱깎이 같은 것들로 이렇게 깎아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제거하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고요. 실제로 집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상처가 나서 감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공사가 커질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는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이게 굳은 살이 반복돼서 생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신발이 나한테 맞나? 이런 생각을 우선 해보셔야 될 거고 내 발이나 내 발가락 모양이 정상적인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제일 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발가락이라는 것은요. 발가락을 이렇게 펴는 힘줄이 있고 굽히는 힘줄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정강이에서 이렇게 밧줄 같은 걸로 당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사람의 발가락은 이렇게 굽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발가락이 굽어진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발등이라든지 발가락 끝이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피부 조직은요. 이런 반복적인 압력이라든지 마찰이 지속이 되면은 두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과각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부위에 따라서는 굳은 살, 티눈 또는 이 발가락 사이에서는 우리가 연성 티눈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 굳은 살이나 티눈은 절대 제거가 되지 않고 그리고 설사 깎아내서 조금 좋아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발바닥이나 발가락 어딘가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기고 티눈이 많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원인을 체크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굽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발가락이 이렇게 겹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발가락이 휘어 있을 때는 이 발가락 사이 붙어 있는 부위에서 굳은 살도 생기고 또 피부가 약간 짓무르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그럼 보통 경우에는 아주 뭐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압력을 없애는 거죠. 비정상적인 압력과 자극을 없애는 건데 신발을 크게 신는다든지 신발 깔창을 맞춰서 신는다든지 아니면은 집안에서도 실내화를 신는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직업적인 문제라든지 취미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접근 방법이 좀 다르겠죠. 뭐 인터넷상에서나 이런 데서부터 뭐 발레리나라든지 뭐 피겨스케이팅 하는 사람들 이렇게 발 사진 보면은 발 마디마디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기는 굳은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신발로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발가락 변형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조그만한 보조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밴드를 한다든지 발가락 사이에 어떤 실리콘 패드를 넣는다든지 발바닥에도 위치에 따라서 패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 결국에는 이게 굳은 살이든 티눈이든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런 기계적 자극이 줄어들면은 증상도 줄어들 뿐더러 굳은 살 자체도 완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걸로도 이제 치료가 되지 않는다,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변형에 대해서는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이라는 거는 이제 수술적인 교정이 대표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가락이 굽어 있다 또는 뭐 발목 모양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굳은 살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들 중에 저희 망치형 족지라는 것이 있어요.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완전히 굳었느냐 부드럽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 굽어져 있는 발가락을 펴서 기계적인 자극을 원천적으로 없애면 그러면 굳은 살이나 티눈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발가락 전체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갈퀴형 족지라는 것도 흔하게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발가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래서 갈퀴 모양이 된다. 그래서 갈퀴형 족지라고 하는데 요것들도 보면은 이 발가락 끝이라든지 발등 그다음에 요 굽어지기 시작하는 이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나 티눈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술적인 치료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벼운 얘기인데 발바닥에 티눈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냥 매번 깎아내고 아예 뭐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지내보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점점 심해질 수 있고 또 절대 저절로 낫지는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